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옷연구소입니다. 시옷연구소 오늘은요,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한 페이지 때문인데요. 저는 이 어떤 동사적인 부분을 좀 더 익혀보기 위해서 이 책을 사게 되었는데, 사고 나서 자세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두드려 보다 보니까 이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말이 이제 특수교육에서 시작된 용어더라고요. 제가 설계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영재야라는 어떤 특수 계층의 친구들을 위한 수업 기획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수업 내용을 설계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조금 더 여러 일반 아동들과 같이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틀을 이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이 설계 모형을 통해서 UDL이라고 하거든요. 이 설계 모형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이면서 좀 어떻게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괜찮은 어떤 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런 표상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해서는 또 영상을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그 매력을 느꼈던 이 수업 목표 요 동사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대한 설계를 하고 수업 설계를 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설계하고 할 때 그 설계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 학습 목표를 적을 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 동사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기하다와 인지하다의 경우에 상기하다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것, 그리고 인지하다는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동사들인데, 사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결과물을 낼 거에 대한 어떤 수업 내용들은 사실 그 안에서 상기를 시켜야 하기도 하고 또 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도 해야만 되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어떤 학습 목표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더 중요한 학습 목표냐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동사적인 부분이에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목표는 모든 수업의 핵심이다. 모든 활동, 자원, 사용 및 성과는 그 목표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UDL의 목표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 즉, 방법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설명하지만 교사가 어떻게를 빼놓았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그 주체를 배울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평가를 포함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목표로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주제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 또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제안함으로써 교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 방법을 생략함으로써 교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발적인 요구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업 시간 동안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 안에 어떻게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학교, 지역 또는 주정부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과제들 또는 평가 형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적절한 동사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러한 유연성을 목표에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초기 목표는 아마도 읽기일 수 있고 학생들은 샬롯의 거미줄에 등장하는 윌버의 성격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종이와 펜 혹은 연필로 지시 도구를 제안한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의 예측 능력에 더 의존한다면 교사는 글을 쓰는 대신에 입증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예측을 보여주는 방법을 공개한다. 저희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가정에 대해서 공부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판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느질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면 왼쪽 위 칠판부터 오른쪽 아래 칠판까지 꽉 메우고 나서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아이들이 필기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이나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수업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수업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제 쪽지 시험을 보거나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과정은 무시된 채 결과에서 몇 개를 맞았느냐만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 목표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결과를 통해서 10개 중에 얘가 몇 개를 맞았는지만 확인이 되면 이 친구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인지했는지 90% 인지했는지 80% 인지했는지가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충분한 어떤 상황은 파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막 100점, 올백 맞은 친구들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냐면 너 어떤 거 공부했니? 어떻게 공부했어? 이러한 내용 암기 과목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서 공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금은 역사라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 역사라는 게 설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언어도 잘하는 친구들은 또 과학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과목을 넘나들면서 공부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한 즐거움까지도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시험을 통해서 암기를 잘하고 누가 더 그 지식을 빨리 집어넣고 많이 하느냐에 따른 결과물로 10개를 맞췄냐, 9개를 맞췄냐, 8개를 맞췄느냐에 포커스 되어 있지만 요즘의 공부는 이 학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냐에 따라 굳이 묻지 않아도 이 친구는 과학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언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과를 낸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의 선생님들보다 현재의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습 목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업을 시작할 때도 오늘은 이 내용 다 외우면 되고 이 내용이 수업에 나올 거고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꼭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전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중에서 지식을 먼저 쌓고 이 지식을 쌓은 것을 활용을 해보고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팀 간의 토의를 통해서 어떤 수렴 작업을 거친 후에 결과물을 각자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 수업 내용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어떤 수업 내용 학습 지도안을 보고 수업을 하실 때에도 이 학습 지도안의 학습 목표만 보더라도 이 수업은 무엇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학습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이 동사, 수업 그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이 동사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좀 흥미롭게 본 수업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통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형태의 어떤 열린 수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와 가야와의 어떤 그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하는 어떤 학습 목표 속에서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들은 내용을 또 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육색사고 모자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약간 그 내용에 대한 추론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더 알고 싶은 지식의 종류를 아이들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어떤 수업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시겠죠? 그러면 설명하는 내용 전에 들어간 학습 목표로 좋은 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통일신라와 가야의 갈등에 관한 어떤 자료를 학습 전에 미리 준비했는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요런 어떤 학습에 대한 동사에 관한 이런 표를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혹은 요런 단어를 요즘에 좀 친구들 안 썼는데 이런 어떤 동사를 통한 어떤 수업은 설계해 볼 수 있을까? 설계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게 요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어떤 동사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의 수업 설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그 CAST 출신 패티 라라베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동사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수업 목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설계를 할 때는 학습 목표, 수업 목표를 꼭 먼저 기획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내용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이러이런 흐름으로 해야 돼,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내 수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이 수업을 내 후배들 그리고 혹은 조금 어려워하는 선배들에게 팁을 줘야 할 때 말로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수업의 수학 목표는 앞 1부는 이거고 2부는 이거고 3부는 이거구나. 이해가 좀 됐네 라고 이게 어떠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 보편적 학습 설계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